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164번째 이야기는 인체탐구 2부 5장 6부 중 비장, 췌장, 소장, 방광,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장이 그려져 있네요. 상행결장, 횡형결장, 하행결장.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64번째 이야기는 인체탐구 2부 편, 내 몸이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장은 무분별한 음식을 싫어합니다. 이게 비장이죠. 우리 몸의 혈액 저장 창고입니다. 첫 번째, 비장은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무분별한 음식은 혈액 저장소를 병들게 만듭니다. 즉 죽은 적혈구를 파괴해서 대소변으로 보내는 기능을 막습니다. 세 번째, 외부로부터 마구잡이로 유입된 음식은 자칫 우리 몸에서 적군으로 오인하여 백혈구와 림프구, 즉 면역 기능을 과잉 생산하여서 체내 염증 지수를 높여 백혈병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섯 번째, 5장 중에서 비장은 왼쪽 갈비뼈가 끝나는 명치와 위 뒤쪽에 위치합니다. 다섯 번째, 비장은 무게는 한 170g 정도이지만 체내 면역력을 담당하는 백혈구와 림프구를 생산하고 또 120일이 지난 수명을 다한 적혈구를 파괴해서 대소변으로 보내게 됩니다. 또 건강한 피를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려고 저장해두는 창고입니다. 이 교통사고 같은 나면 피가 막 많이 쏟아지죠. 이때 이 비장에 있는 피를 대신 보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위장 대동맥으로 피를 보내 위와 함께 소화 기능을 도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교통사고와 같은 출혈 시에 비장에서 저장된 혈액을 공급하고 보충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장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췌장은 과식을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 췌장은 약 15cm 정도 크기로 무게는 약 100g 정도로 가늘고 긴 모양이며 머리와 몸통, 꼬리의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머리, 몸통, 꼬리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두 번째, 과식은 위장의 뒤쪽과 12지장 사이에 꼭꼭 숨겨진 췌장은 과식을 하면 이게 짓눌려 버려서 알칼리수와 인슐린 생산 공장을 문 닫게 만들어 이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과식입니다. 세 번째, 이 알칼리수 공장으로 몸 안에 기운과 열을 주관하며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로 소화효소를 분비해 음식물을 소화시킵니다. 즉 강산죽이 내려오면 그 강산죽을 중화 알칼리수를 퍼부어서 약알칼리로 만들어서 소장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네 번째, 췌장의 앞으로는 횡형결장과 위가 있고 아래에는 소장과 인접하고 머리는 하대정맥과 복부대동맥과 인접하며 몸통은
상장 간동맥과 상장 간정맥과 인접하여 하고 있고, 꼬리 부위는 좌측 신장과 비장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 모든 장기 중에 가장 중앙에 꼭꼭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당뇨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된 원인이 바로 과식, 폭식입니다. 다섯 번째, 이 췌장에서는 체액을 만들어 췌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알칼리수를 분비하는데, 이 췌관이 십이지장으로 연결된 부위에 이 췌장액뿐만이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 즉 비눗물도 함께 배출되는 통로로 이 췌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담즙 배출 장애가 함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눈이 누렇게 변하는 황달 현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췌장의 랑게스한스섬의 알파 세포에서는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을 분비하고, 또 베타 세포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을 혈중으로 분비해서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 것이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은 과식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세 번째, 소장은 냉기와 산성을 두려워합니다. 소장이 우리 몸 복부 중앙에 거의 7m 정도 새끼손가락 굵기로 감겨져 있어요. 7m가 엄청난 길이죠. 이 길이를 통과하면서 모든 양분을 흡수하게 돼 있죠. 첫 번째, 소장 즉 작은 창자는 에너지의 흡수 통로로 따뜻하고 열이 날수록 흡수율을 높입니다. 장이 차갑다, 흔히 소장이 차가우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여 연약한 몸이 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뱃썩 마르게 됩니다. 두 번째, 소장은 위의 유문에서 시작해서 맹장까지 6에서 7m 정도의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입니다. 체내의 모든 음식물이 이 소장을 통과하면서 섭취되고 흡수되고, 즉 소화효소의 백화점에 해당되는 것이 소장이에요. 세 번째, 소장은 약알칼리가 되어야 영양분을 쉽게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이 산성화되면, 즉 강산죽이 그냥 내려오면은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든 영양제를 먹든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랫배를 따뜻하게 보온을 잘 해야만 에너지 흡수를 잘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따라서 이 단전, 아랫배 단전의 자리는 소장이 차갑거나 산성화되면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많은 음식을 섭취해도 살이 전혀 찌지 않게 됩니다. 전부 다 그냥 밀어내기식으로 배설된다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 소장은 복부 중앙 아래에 위치하며 십이지장, 공장, 회장으로 구분합니다. 흔히 단전이라고 하여 열과 에너지의 생산의 보고입니다. 여섯 번째, 복부 중앙 아래가 차가우면 여성은 생리 이상이나 불임에 이르기도 하고, 남성은 정력이 약하거나 다리에 털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방광은 냉기를 싫어합니다. 신장에서 유화된 찌꺼기와 수분을 방광으로 이렇게 보내죠. 첫 번째, 골반 내에 위치합니다. 치골 결합 뒤쪽에 자리 잡은 방광은 신장에서 생성된 소변을 저장하는데, 한 350ml 정도의 소변이 차면 불쾌감을 주면서 팽창하게 되고 소변을 보게 됩니다. 골반 기저근육, 이게 건강해야 됩니다. 회원부를 자주 지압해주면 강화됩니다. 두 번째, 소변을 저장하는 용적은 보통 500에서 800ml 정도 큰 장기에 해당되죠. 세 번째, 방광은 하수 배출으로 냉하면, 차가우면 그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 방광과 생식 기능이 연동되어 있으므로
고환이나 자궁이 차가우면 임신, 불임 혹은 생리통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대장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장이죠. 자, 대장은 우리 몸의 탈수기죠. 이 대장은 오직 호흡, 후 할 때, 구배 호흡할 때 호흡과 운동으로 활동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운동과 호흡으로 위 대장의 연동작용과 분절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호흡, 운동이에요. 두 번째, 육부대장은 맹장에서 시작하여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S자 직장으로 이어지는 배설공장이죠. 세 번째, 대장은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다시 흡수하고 나머지를 찌꺼기로 배설하는 재활용 공장입니다. 수분이나 염분, 비타민 등을 재흡수하여 재활용합니다. 네 번째, 오른쪽 복부 하단의 맹장은 대장 속에 있는 유해균을 소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내는 수비대 역할을 하는 것이 맹장이에요. 그래서 맹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상행결장과 수평으로 이어지는 행행결장은 즉 가로막이죠. 가로막을 움직이는 호흡, 숨을 후 하면 내려갔다 올라오죠. 움직이는 호흡과 운동, 뛰는 운동으로 대장이 활성화됩니다. 여섯 번째, 따라서 대장의 연동이나 분절작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로막이 잘 움직이는 비흡구배 호흡을 해주거나 꾸준한 운동을 하게 되면 대장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여섯 번째, 뇌는 열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뛰는 피가 머리로 많이 솟구치면은 뇌출혈 혹은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거죠. 전부 다 뇌압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뇌는 뜨거운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은 바로 머리에 열을 식혀주는 냉방장치가 머리카락이에요. 두 번째, 또 머리가 또 겨울 되면 너무 차갑죠. 이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겨울철엔 보온 기능을 하는 히터 역할을 하는 난방기구가 바로 모발 머리털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머리는 차가울수록 좋습니다. 뇌의 압력이 높으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까지 교란이 일어나면서 모든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흔히 삼초라죠. 에너지 대사의 무형의 장기인데 이 삼초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뇌죠. 뇌가 주관합니다. 그 중에 상초의 머리와 심장, 호흡으로 혈액순환을 담당하고, 상초는 머리와 심장, 호흡으로 혈액순환을 담당하고, 중초는 위와 비장, 췌장으로 소화 흡수를 담당하고, 하초, 아랫배 있죠. 소장과 방광을 포함하는 생식과 배설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하초예요. 이 모든 게 바로 머리가 주관을 하죠. 그 중에 심포는 심장을 폐로 감싸고 있죠. 왜? 심장이 따뜻해 열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폐로 감싸고 보호하며 경혈의 에너지를 다 모아놓고 순환시키고 안정된 감정의 조율사로 심장을 돕는 이 불기운, 심장을 뜨겁게 하는 불기운을 흔히 상화라고 이야기하죠. 여섯 번째, 뇌의 압력이 높아 더 이상 산소 공급이 지연되면 서서히 치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뇌의 압력이 높으면 암도 생겨나고 치매도 나타나게 되는데, 치매 예방은 요 약지 손가락을 따고 다스리면 치매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치매.
절대 걸리지 않는 딸점이 약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7번째. 내 몸이 싫어하는 습관이 지속되면 해당 기관의 염증과 어저키를 만들어 암과 질병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뭐 강암, 위암, 난소암, 뭐 대장암, 췌장암, 그다음 방광암 뭐 많죠. 자, 첫 번째, 이 비장은 무분별한 음식을 싫어한다 했습니다. 왜? 적군으로 인식하여 체내 백혈구와 림프구 생산을 가속화해서 백혈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췌장은 과식을 두려워합니다. 과식을 하면 췌장과 간, 폐를 압박해서 신진대사 교란을 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 소장은 냉기와 산성을 두려워합니다. 아랫배가 차가우면은 밀어내기를 하게 되어 있고, 산성화되면 제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약알칼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방광은 냉기를 싫어합니다. 자궁이 냉하면 생리 이상이나 정자 생산을 방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대장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싫어합니다. 운동이나 비호흡의 호흡을 통해서 대장의 연동과 분절 작용을 강화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뇌는 열을 싫어합니다. 뇌 압력이 높아 열이 나면서 모든 질병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뇌 압력이 높으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까지 교란이 일어나면서 모든 만병의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들리면 머리 아프다 하죠. 이게 바로 뇌압이 높은 것이에요. 자, 이 현대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나 암 환자가 날이 갈수록 더 급증하고 있어요. 그중에 세계 최고로 장애인 수가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왜? 약의 오남용 때문입니다. 만병을 부르는 저체온은 암을 비롯해서 지체장애, 성인병은 40세를 경계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이 50세를 전후하여 생기는 이유는 체내 염증 증가, 그 중에서 체열 저하, 즉 신진대사의 저하와 염증으로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가 되게 되면 저절로 뇌압이 높아서 치매와 암, 혹은 요즘은 원인모를 염증으로 일찍 죽는 요절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65번째 이야기는 요절편입니다. 병원 자주 가는데도 원인도 모르게 일찍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남들보다 일찍 세상을 등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